시작해보죠. 가달라. 빨리 할 생각 없습니다. 천천히 할 생각 할 거예요. 16에서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뭔가 가르치겠다라는 약간 좀 꼰대스러운 느낌이 있지 않나? 방금 제가 드린 프린트. 구시대의 권위에 반대하여 합리적 이성을 통해 인류의 진보를 꾀하려 한 이념이다. 계몽주의, 합리적 이성. 이것은 17세기 과학혁명과 함께 근대의 시작을 알리며 17세기 과학혁명, 근대의 시작, 중세의 어둠에서 벗어난 현대인들에게 이성에 기초한 사회야말로 인류에게 자유와 풍요를 선사할 거라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계몽주의는 17세기 과학혁명과 함께 시작돼서 이성의 중요성,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그러나 아도르노라는 아저씨는 딱 봐도 누구와 계몽주의와 반대할 것 같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아도르노는 완전히 계몽된 지구에는 재앙의 징후만이 빛나고 있다. 계몽된 지구는 재앙이다. 라며 계몽에 대해 다른 입장을 제시했었다.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는 계몽주의 얘기 나오겠어요? 그럴 리가. 아도르노 이야기가 나와줘야지. 아도르노는 계몽의 전개를 자연에 대한 지배와 인간에 대한 지배에서 인간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설명을 했다. 아도르노는 계몽의 전개를 단계가 있다라고 보았는데 1단계 자연 지배, 2단계 인간 지배, 3단계 인간의 내적 자연 지배, 이렇게 단계별로 지배가 들어간다. 계몽이면 가르쳐주는 건데 지배한다고?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단계, 자연에 대한 지배는 인간이 자연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기 보존을 꾀하기 위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연을 지배하는 거다. 뉴턴에 의해 완성된 근대과학혁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과 환상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에 대해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갖게 했다.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건? 이것을 무기로 인간은 지배와 피지배라는 사회적 관계를 공고히 해서 이게 슬픈 일이네.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갖다 보니 결과는 어떻게 돼? 지배와 피지배의 사회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었대. 그 이전까지 자연을 지배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나마 평등했는데 과학 지식을 활용하면서부터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배, 피지배가 생기기 시작했어. 자연에 맞서는 집단의 힘을 갖춤으로써 자연을 지배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일단 여기에서의 지배는 우선은 인간, 그리고 피지배는 자연, 요 정도로 받아들여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인간 사이에서도 그러한 계급, 계층, 이런 관계가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런데 사회적 지배 양식이 강화되면서 계몽의 두 번째 단계는 그렇네. 인간에 대한 지배.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다가 이제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성은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이성이 이제 뭘로 쓰이나?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이 됩니다. 자연을 이해하려고 했었던 지식이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적 이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돼버렸어. 이성이. 이것은 합리성이라는 미명 아래, 포장재 아래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이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 사회 전체가 도구적 이성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개인은 자율성과 비판적 사유 능력을 상실한 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한다. 이성도 수단이 되고 인간도 수단이 돼버리는 거네. 인간이 도구가 돼버리는 거야. 내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해줄 도구. 내가 벌어야 될 돈을 위해 써먹을 수 있는 대상.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
사회는 점차 전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 전체주의면은 쉽게 생각할까요? 야, 다들 뭉쳐. 저기로 달려가는 거야. 너희들 예외 없어. 요거를 전체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주의. 예외 없어. 무조건 그냥 하자면 하는 거야. 그게 좋은 거니까. 자연과 인간의 지배자가 된 인간은 계몽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의 내적 자연마저 지배하게 된다. 그럼 이제 생각해야지. 이성으로 처음에 뭐 지배했어? 자연 지배. 그 다음 인간 지배. 그 다음 인간의 내적 자연 지배. 인간의 내적 자연 지배는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내적 자연이란 단어 뜻 설명해 줄 거죠. 감정이나 욕망과 같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연적 요소를 말한다. 감정이나 욕망.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과 욕망도 통제할 거래. 비합리적일 뿐만이 아니라 목적 달성의 방해 요소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합리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슬프다. 인간은 스스로 내적 자연을 억압해야만 했었다. 전체주의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꿈틀대는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는 거야. 역설적이게도 자연에 대한 폭력적 지배가 인간 스스로에 대한 폭력적 지배로 귀결이 된 것이다. 자연에 대해 폭력적 지배를 하다가 보니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인간 스스로에 대해 폭력적 지배를 하게 되었다. 지배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 사람은. 그로 인해 인간은 존재의 허무감이나 자기 소외로 인한 불안과 절망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폭력적 지배를 하다 보니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가 라는 불안과 절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계가 계속 거쳐가고 있다. 스스로 허무감과 자기 소외로 불안과 절망을 감당해야 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라고 아도르노가 이야기를 했고, 아도르노는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에서 세이렌의 일화를 계몽의 전개 과정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알레고리로 보고 그 과정을 설명했다. 요 세이렌의 일화에 관련된 거는 어디가 있을까? 22번 문제로 좀 확인을 할 거예요. 이따가. 세이렌 알아요? 본 적 있을까? 그쵸. 스타벅스 그냥 세이렌이죠. 사이렌. 우리는 사이렌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지. 마지막 5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이처럼 아도르노는 근대 문명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원인을 계몽의 전개 과정, 즉 인간 근대 문명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 보존에서 시작되어 자연에 대한 지배, 인간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 이어진 결과로 보았습니다. 즉, 근대 문명의 파국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계몽주의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네요. 특히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되게 싫은가 보다. 히틀러에 의한 나치즘, 유대인의 학살은 지배 논리로 전화된, 바뀌어버린 근대 이성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도르노는 이야기를 하죠. 계몽주의는 근대 문명의 파국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주의, 나치즘, 유대인 학살. 이거 보면 아시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성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계몽주의,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 이성이라는 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인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셨죠? 이러한 관점에서 아도르노는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 새로운 야만의 싹이 자라난다며 애도를 했었다. 여기에서의 야만의 예에 해당되는 것이 나치즘, 유대인 학살, 전체주의 이런 걸로 넘어가는 거겠네.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좀 경계해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뒤에 나오는 22번 먼저 풀 수 있으니까 한번 보러 갈게요. 가의 내용을 고려할 때 보기에 A, B의 단계에서 해당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도르노는 인간을 유혹해 제물로 삼는 세이렌의 자연을 위협으로 보고 세이렌은 자연의 위협이다. 그치, 사람을 죽이니까. 오디세우스가 여기에서의 벗어나는 과정을 계몽의 전개 과정과 연결해서 설명했다. 벗어나는 과정을 계몽의 전개 과정과 연계해서 설명을 했었다. 세이렌의 일화. 바다요정 세이렌은 섬을 지나는 사람들을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유혹해 제물로 삼는다. 사람을 제물로 삼는다. 자연은 인간에게 위협적이다. 세이렌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섬을 지나기 위해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노를 저어 섬을 지나갈 것을 지시합니다. 왜? 노를 저어서 섬을 지나가라 라는 거는 이 집단 전체의 목표지. 그러니까 이 전체의 목표다? 전체주의적 발상이지. 전체주의적 발상이야. 우리 함께 저것을 헤쳐나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오디세우스의 부하들 중에서도 싫은데, 나 귀 막기 싫은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어떻게? 예외 없어. 무조건 다 막는 거야. 밀랍으로 강제로 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개개인으로 따지자면 개개인의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는 과정이지. 자율성뿐만이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는데 비판 정신도 상실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즉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뭐 해요? 노를 저어 섬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간이 무엇으로? 수단으로 전락하는 과정. 인간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거지. 결국에 이거는 뭐예요? 자연, 사이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통제한다라는 이야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에 대한 지배가 되는 거지. 몇 단계? 2단계. 1단계는 자연 통제고 2단계는 인간 지배고 3단계는 인간의 내적 자연 통제였었으니까 인간에 대한 지배. 아도르노가 이야기한 2단계. 아름다운 노래 계속 읽을게요. 아름다운 노랫소리의 유혹에 빠져지려는 욕망을 스스로 억압하기 위해서 돛대에 자신의 몸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을 억압하고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억압하고 있는 거죠. 이거 뭐에 대한 지배야? 인간의 내적 자연 지배지. 아도르노가 이야기한 3단계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세이렌의 섬을 지날 때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오디세우스는 이성을 잃고 풀어달라고 애원하지만 여기에서의 이성을 잃고 풀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인간의 내적 자연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지. 하지만 부하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채 힘차게 노를 저어 무사히 섬을 지나가게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 물론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어차피 무사히 지나가게 되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지만 그 중간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냥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겠네요. 얼레벌레 22번 문제 풀었죠? 정답 몇 번? 2번. A는 인간에 대한 지배, B는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됐을까? 네. 나단락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단락.
고대의 신화 그리고 중세의 신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난 근대 서구인들에게 고대의 신화 중세의 신중심 사고에서 벗어난 근대 서구인들에게 이성은 인류를 구원할 빛이자 진리였었다. 그러나 이성을 맹신한, 무턱대고 믿고 따른 결과 전쟁의 비극과 물질주의적 병폐를 경험한 유럽인들은 이성만 믿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더라.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함께 실존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었다. 고대 신화, 중세 신 중심에서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성만 추구하다가 보니 너무 좋았었는데 결국은 전쟁과 물질 문명의 병폐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과연 회의감, 이성을 이걸 진짜 믿어도 되는 것인가? 라고 의심하고 인간의 실존 문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전쟁의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었던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은 사회 정치적 긴장 상태에 항거하며 그동안 근대 이성의 그늘에 가려 소외되어 왔던 인간 내면을 회화를 통해 분출하고자 했고 누가?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이 이러한 예술 운동을 표현주의라고 부릅니다. 표현주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표현주의가 뭐예요? 어떻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표현합니다? 지문 길이가 좀 길어지면 표현주의가 어디로 이어졌어요? 혹은 표현주의에도 그래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 정도가 이제 흘러나오겠지. 밑으로 볼게요. 우리 내신이라서 요거 지문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지만 독서 지문 모의고사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 예상하면서 읽는 거야. 그 예상이 맞으면 지문 읽는 게 너무 쉬워질 거예요. 이렇게. 표현주의는 한마디로 표현한다. 무엇을? 감정을 표현한다. 라는 의미다. 기존의 사실주의 회화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한 반면 표현주의는 눈에 보이는 대상의 모습이 아니라 작가의 감정이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주의는 감정을 표현한다. 누구의 감정? 작가의 감정을 표현한다. 표현주의 화가 마티스는 화가 노트에서 회화는 결국 표현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표현이 눈으로 본 것을 눈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괄호 없어도 되는 말이죠. 표현이라는 건 마음으로 느낀 것을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다시 사실주의와 대립되는 표현주의는 사실주의의 반기를 든 표현주의는 작가의 감정 내면을 표현하는 거고 작가의 감정과 내면을 즉 마음으로 느낀 것을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는 회화의 기본 목적이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라는 전통적 규범을 거부했다라는 점에서 그러면 또 다시 괄호죠.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 괄호. 아방가르드 운동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방가르드, 기성의 예술관념이나 형식을 부정하고 혁신적 예술을 주장한 예술운동.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잠깐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잠깐 써볼까요? 표현주의는 아방가르드입니다.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표현주의는 일종의 아방가르드다. 무엇에 대항하는, 무엇에 저항하는 사실주의. 그 다음에 방금 나타난 건 사실주의 혹은 사실적 재현의 반기를 드는 아방가르드의 일종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표현주의, 여기에서는 아방가르드 이야기하는 거고, 아방가르드, 사실주의와 사실적 재현의 반기를 든 아방가르드 운동이다. 표현주의는. 위로 또 올라갈게요. 세 번째 달라. 표현주의는 무엇을 중심에 두겠어? 당연히 표현, 무엇의 표현?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대상의 색이나 형태가 왜곡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딱 깔끔하게 각져서 박스 안에 잘 들어가서 예쁘게 정리되어 있나? 그렇지 않을걸요? 특히 색의 경우 각각의 색감이 주는 주관적 느낌에 따라 작가가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려고 했다. 주관적 느낌에 따라서. 따라서 표현주의 작품에서는 사물이 갖는 고유한 색은 무시된 채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작가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이 사용되었다. 저 사과는 빨간색이지만 내 눈에는 썩어 보이는 것 같아. 왠지 썩은 사과 같아. 나 지금 오늘 왠지 사과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 회색으로 확 칠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뻔히 빨간색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또한 순간적으로 분출되는 강렬한 감정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고 거친 분놀림의 특징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표현주의는 맞아. 전쟁 이후 회의감에서 시작했지. 전쟁 이후 불안감이나 인간의 근원적 고통을 화폭에 담아내었습니다. 불안감이나 인간의 근원적 고통이 표현주의가 선택한 주요 소재이자 표현주의가 선택한 주된 주제가 될 수가 있겠지. 네 번째 달라. 표현주의는 도외시되어 온 그동안 무시되어 왔었던 인간의 감정을 표현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정리할 건가 보네요. 표현주의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했다. 회화의 영역을 대상의 외면에 국한하지 않고, 이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상의 외면, 사실적 재현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내면까지 확장시켰다. 표현주의는 인간의 내면을 표현했다. 라는 점에서 훗날 선이나 색 등의 조형 예술을 통해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현대 추상미술의 등장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표현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추상주의 미술이 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추측해야지. 현대의 추상 미술도 역시 재현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거였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추측할 필요도 없죠. 여기 앞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괜찮을까? 일단 누가 그걸 깨줘야 돼. 야, 미술이라면 재현이지 그대로 똑같이 그리는 게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 막 원근법 쓰고 뭐 어쩌고 과학적인 거 쓰고, 옛날에 화가들 그림 그릴 때 풍경 그리면은 격자 있죠, 격자. 모든 종이 같은 거 갖다 대놓고 똑같이 거리 맞춰서 그리고 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렇게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게 전부 단가? 실제인가? 미술의 그게 최고의 목적인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독일의 표현주의 시작했고, 우와, 너네 되게 그럴듯하다. 그럼 난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 봐야지. 그래서 추상미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정도겠죠.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추상미술 재현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거. 사실적 재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밑에 가 보러 갈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근대 사회에 내재된 여러 문제들. 가에서 얘기했죠.
해결 방안도 제시해줬나? 대충 보면 이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대놓고 직접 얘기해주지는 않았죠. 그래서 가 X. 나에서 근대 사회에 내재된 여러 가지 문제 얘기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결 방안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그래서 1번 둘 다 X. 2번 근대 사회가 발전하게 된 과정을 예술적 관점에서의 고찰하고 있다. 예술의 입장에서의 봤을 때 근대 사회는 이렇게 발전해 왔다. 둘 다 아니지. 3번 근대 사회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 가에서는 뭐 이성 비판해주죠. 가에서는 계몽주의 이성 비판하죠. 나에서도 이성 비판하고 있지. 그러니까 3번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근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이성 중심 사고의 폐해 정도 할까요? 이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제기해 줍니다. 가에서는 누가?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서는 누가? 독일의 표현주의 작가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정답이네요. 4번 근대 사회의 특성을 상반된 관점에서의 분석한 두 개의 이론. 가의 이론 두 개 나오나? 아니죠. 나에도 이론 두 개 서로 이야기해주나? 그런 건 아니지. 둘 다 X. 근대 사회의 과학혁명을 이어가기 위한? 아니요. 과학혁명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지, 그걸 이어나가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틀린 얘기. 20번의 답은 3번. 데스카. 다음 21번은요. 기억인데요. 요거네요.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 새로운 야만의 싹이 나타납니다. 이성 때문에 의해 야만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이성 때문에 야만의 싹이 등장합니다. 야만스러워집니다. 여기에서의 야만은 이성의 문제점, 이성을 중시한 것에 대해 문제점인 거고, 이성의 문제점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3단계, 인간 내면의 자연을 억압하는 거지. 인간 내면의 자연은 뭐였었는데? 인간의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었었죠. 인간의 욕구를 이성으로 억눌러 버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이성이 야만의 씨앗이 됩니다. 근데 이성이 야만스럽다는 거야? 이성의 문제점. 이성의 문제점이 뭐냐? 인간 내면의 자연을 억압하는 거다. 인간 내면의 자연이라는 거는 뭐야? 욕망,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 자율성. 이런 거겠죠. 제가 써드린 게 벌써 밑에 답에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인류의 진보를 지향했던 계몽주의가, 위에다 하나 더 쓸까요? 이성이 인류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역행했습니다. 자율성 and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억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야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밑에 22번은 같이 풀었고요. 23번 보러 갈게요. 연서는 요 조금 이따가 필기할 거 더 보여줄게. 나에서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근대 이성의 회의를 느낀 유럽인들은 실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괜찮죠? 표현주의는 전쟁을 경험한 독일의 젊은 예술가를 중심으로 등장했습니다. 오케이. 마티스에 의하면 표현이라는 것,
눈으로 본 것을 눈으로 전달?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마음으로 본 것을 마음으로, 마음에 전달하는 거죠. 3번 틀렸네요. 표현주의는 대상의 외면에만 국한하지 않고 외면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까지 표현했습니다. 좋죠. 표현주의는 사실적으로 재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혁신적이었었죠. 그래서 뭐라고? 혁신적이었었다. 아방가르드하다. 가르드하다. 아방가르드. 이가 붙었었나?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가드, 가이드, 아방, 앞에 이란 뜻이에요. 현대차에 아반떼 있죠. 그게 여기에서 온 거예요. 아방, 앞에 서 있어요. 뭐 다른 차보다 앞장서 있습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 그림 너무 유명하죠? 가의 아도르노와 나의 표현주의 관점에서 보기의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현주의 작가의 뭉크의 작품. 일단 표현주의였구나. 절규에서는 해골의 형상을 한 남자가 공포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귀를 틀어막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핏빛으로 물든 하늘과 검은색 강물은 꿈틀거리듯 왜곡해서 표현했다. 존재의 허무감에서의 느껴오는 불안과 고통을 감상자들이 그대로 느낄 수 있게 이러한 것들을 표현했다. 1번 아도르노는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너무 괴로워 보이죠? 뭐 때문에? 이성중심 사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작가가 표현하려고 한 것은 근대 이성에 의해 억눌려온 인간의 내적 자연입니다. 그렇지. 이성에 의해 인간 내적 자연이 억눌려 있습니다. 좋아.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불안과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성이 팽배했던 근대 사회에서 개인이 느꼈던 존재의 허무감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성으로 인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불안과 고통. 이성으로 불안과 고통, 허무감이 생겨옵니다. 그걸 표현한 거겠죠. 좋았어. 3번 표현주의 작가들 해골 형상과 꿈틀거리는 강물은 일단 옆에 위에다 쓸까요? 이거 어때? 사실적이지 않아. 작가가 느끼는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겁니다. 아우 좋아. 4번 비명을 지르는 남자의 모습은 회화적 전통에 따라 표현한다. 회화적 전통에 따라 표현하면 이거 무슨 주의야? 사실주의지. 사실주의적으로 표현해서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합니다. 아니요. 사실주의의 반기를 든 표현주의인데요. 그러니까 4번 틀린 얘기지. 강물의 검은색은 실제 검은색이라기보다는 작가가 느끼는 고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자신의 의도에 따라 선택한 겁니다. 맞는 얘기지. 그래서 틀린 건 4번. 밑에 나와 있는 단어 뜻은요. 사전적 의미로 적절한 A는 누구예요? A, 징후. 징후. 겉으로 나타나는 낌새. 나쁘지 않은데? 지진의 징후가 보입니다. 전쟁의 징후가 보입니다. B, 미명. 아름다운 이름이죠. 어떠한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힌다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다 이런 뜻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B의 미명이라는 단어 뜻은 그럴듯하게 꾸미 그럴듯하게 내세운 명목. 답은 2번이겠죠? 그 다음 C는 누구예요? C, 귀결. 결말이나 결과의 이름. 나쁘지 않네. D는요. 맹실, 생각 없이 믿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일. 그렇죠. E, 도외시되다. 무시하다. 상관을 아니하거나 무시합니다. 오케이.
나쁘지 않죠? 그래서 틀린 건 2번. 아, 요것도 제목을 좀 미리 알려줄 걸. 네, 뭐 이제야 어쨌든 하니까. 아, 맞아. 그랬던 것 같네요. 가는요,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편집해 놓은 거고요. 나의 제목은요, 너무 간단한데? 대놓고 표현주. 라고 하는데, 뭐 어떤 책이나 뭐 논문이나 잡지에 기고한 것들, 뭐 요 정도 되겠지.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